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랭킹5가 되겠네요. 두 분과 함께 전략적인 고민 함께 해보시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시장 올해 마무리가 될까요? 이 피날레 지점에서의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AI 반도체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을사년 마지막 픽은 여기에 봐야 될까요? 삼전 하이닉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사상 장중 최고가, 이걸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행보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오늘일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삼성전자 12만 원 선 위에서 하이닉스도 65만 닉스 구간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이슈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마이크론 호실적 이후보다 연말 가까워질수록 픽이 삼전 하이닉스 위주로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 고점에 대한 노크가 오늘장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전부터 점검 부탁드려볼게요. 일단 결국엔 지금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D램, DDR4와 DDR5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DDR4, DDR5의 가격이 지금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쇼티지 현상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적어도 1분기까지는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예측과 추측이 아니라 원래 이제 D램을 사가는 입장에서는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 정도의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는 기업들이 적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치 물량을 한 번에 다 사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 1분기에 혹은 2분기에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묻는 계약일 것 같아서 저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반도체 투탑에만 이렇게 수급이 쏠리느냐? 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서 저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건 결국 과거에는 이렇게 수주 물량이 많을 때 공격적으로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증설을 해서 지금 들어오는 수주보다 더 많은 수주를 받아낼 수 있다,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이었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과거에 먼저 투자를 했다가 크게 한번 또 맞았던 맞아요. 사례들이 있다 보니 누구 하나 총대를 매서 우리 증설 강력하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대신에 증설할 때가 됐는데, 그 증설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장비주들이 올라갔다가 조금 더 빠르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압박들까지도 다가올 이번 분기 실적에 대입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들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연말에 이렇게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는 게 대만 쪽에서의 지진 여파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우리가 대응책을 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만 쪽에 대한 지진 이슈 때문에 TSMC의 공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동안에 수차례 항상 때 되면 반복됐었던 뉴스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지진 여파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이제 생산량의 일부를 또 삼성전자가 해가는 것 아니냐?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HBM4와 지금 D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맞아요. 이걸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다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항상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냐고 누가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소부장처럼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서
는 괜찮지만 없으셨다가 또 지금이라도 지금 가격이라도 사냐라고 하면은 좀 부담이 돼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일태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나눠 사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전략일 수 있겠고 또 이분법적으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좋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5대5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슈를 보면서 둘 중에 하나가 우세한지 그 여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골고루 오늘 좀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자 필두로 이재은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장중에 나온 이슈를 보면은 삼성전자 미국에서 내년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출 승인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장비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게 삼전에 있죠. 하나 더 본다면 BMW에 납품한다. 반도체 수조 재료까지 있습니다. 전장 확대. 이게 오늘 삼성전자 한쪽에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 두 가지 재료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 현 구간 대비 많이 높게 그러면서 진입도 가능하다 볼 수 있을까요? 매력도는 충분히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BMW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빈메모리 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워낙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쌓여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재료가 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너지에 대한 효과는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기존의 종목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게 재료가 큰 파급력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종목을 생각보다 상승세로 이어가게 만들 수도 아니면 생각보다 더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데 지금 워낙 메모리 쪽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관련돼서 소식이 어떤 게 나오면 일단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쪽으로의 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요즘에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매력은 있지만 네. 매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는 가격 라인이실 것 같기는 해요. 12만 원을 드디어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련돼서 이미 시장에서 노출은 워낙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긴 시계열로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아주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좀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 성향이 못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눌림목을 좀 노려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못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되실 수는 있겠지만 단기 탄력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 앞서 김대성 본부장님께서 음봉에 사고 삼전, SK 하이닉스 고민하지 말고 둘 다 값직하게 모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대표님의 시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지 하나 더 드릴게요. SK 스퀘어의 탄력도가 하이닉스보다 단기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삼전, 하이닉스, 스퀘어까지 단기적인 탄력으로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핫 종목은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SK 스퀘어는 이제 뭐 할인율의 마법이다. 그리고 이제 수급의 융통성이 좀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기관들이 더 이상 담지 못해서 선택지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스퀘어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스퀘어에 대한 선택지도 있는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 종목 모두 매력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데 2월을 기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월 달에 좀 판가름이 나는 부분이 HBM4 관련돼서 대량 양산에 대해서 일정을 지금 두 기업이 모두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턴키로 가져가는 삼성전자냐 아니면 TSMC와 협력 구도로 갖고 가는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주가 행방이 그때부터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까지는 사이좋게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SK 스퀘어가 조금은 오늘 나온 리포트 빨로 인해서 네. 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투톡 같은 경우에는 2월달 기점 전후로 해서 좀 변화가 많이 감지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똑같이 좀 점수를 부여를 해도 나쁘진 않다. 지금 미증시에서도 오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비교해서 마이크론에 대한 매력들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각하면서 오늘 기술주들 약간의 조정에서도 마이크론이 좀 살아남았더라고요. 그것처럼 메모리는 지금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연동이 되는 시기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스퀘어까지 그렇게 세 가지 종목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조금 오타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BMW 전기차 관련 지금 이야기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엑시노스 오토 공급한다라는 점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퀘어에 대해서 짧게만 본부장님께도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가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오늘 새로 나온 뉴스 한다면 SK 수석 부회장이 스퀘어로 자리를 옮긴다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AI와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스퀘어 쪽에 유입되고 있던데 이 단일 모멘텀으로 본다면 메리트를 높일 만한 재료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일 뿐이지 우리가 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하이닉스냐 스퀘어냐 그럴 그건 필요는 아니에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머리가 복잡하실수록 저는 단순하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볼 거라면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가 이렇게 되면 수급이 엇갈리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삼성전자 사는 게 지금은 가장 좀 편하다. 이게 복잡하게 고민하고 꼬우면 꼬울수록 못 삽니다. 그러면 또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 같고 그러면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버티고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딴 데 보고 보면 이 친구들은 맞아요.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은 그렇게까지 깊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이 점도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뉴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고 반영이 될까 이게 궁금해서요. 오늘 네이버 필두로 2시 반부터 국가대표 AI 1차전 PT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진행이 1시간 뒤부터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개 정예팀 성과 발표회 이후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지은 대표님, 일단 네이버는 오늘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제 워낙 강하게 뛰어서 궁금하실 것 같고요. 동시에 다른 쪽 소프트웨어도 영향을 받는지, 뭐 텔레콤, SK텔레콤, NC소프트까지 넓혀서 정예팀 볼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대응은 어떤 쪽으로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이벤트에 있어서 이제 최종 2팀을 2027년까지 선발하는 네. 그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 팀이 좀 탈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치가 도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관련주를 우리가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꼭 이슈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련돼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골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만큼 네이버 쪽으로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의 또 일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한 체크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들은 아직은 좀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그냥 한번 체크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송 중에 잘 체크 일단 단기적 반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앞서 첫 번째 키워드가 온기를 가져다 준 이슈였다면 이쪽은 찬물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LNF까지 말 그대로 날벼락입니다. 사실상 계약 해지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두 자릿대 낙폭 LNF 10%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환 되지 않고 10만 원 선 깨진 구간입니다. LNF부터 시작을 해보죠. 전체 섹터에 미치는 파급력 상당하죠. 위축된 구간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위축이지만 괜찮을 것이다. 라는 한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이 계약 규모 변경 소식에 오늘 너무 허우적됩니다. 일단 LNF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가장 정답지에 가까운 코멘트가 될까요? 괜찮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3분기에 참 공략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의 전제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사업부, 그러니까 관련한 부품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테슬라의 판매량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워낙 눈높이가 낮아진 까닭에 테슬라 판매량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에도 오히려 2차 전지주들은 그들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쪽이 좋은 거라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여잡고 3분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전제 조건은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리가 있겠느냐라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지난 LG 엔솔, 포드, 그리고 오늘 LNF와 테슬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V자 반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정 부분은 뭐 속상하시더라도 지금 손이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다시 시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 나오면 지금 알테오전이 코스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수급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권 안에 들어오다 보니 반등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력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럼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하는 게 실패했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그것도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지금 계속 판매량에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런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저는 이걸 줄을 잡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인정합니다만 수급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액션 필요하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이재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LG 엔솔 때도 제가 비슷한 결의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건 전기차 쪽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발 ESS 모멘텀이긴 했잖아요. 미리 매를 맞은 곳이라고 한정한다면 다른 쪽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면 지금 자리에서 ESS 기대하고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한 틈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좀 틈을 찾기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안 그래도 EU 쪽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 폐지 관련돼서 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 안 그래도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때문에 이제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이야기가 노출됨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가 결국 계약 취소가 되는 건 직접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타격적인 소식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ESS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CES에서 새로운 뭐 로봇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선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본업단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 좋은 걸 아무리 알아도 받쳐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된 그런 행보들을 지금 변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계약 취소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투심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은 지금 당장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까 봐 불안한 심리가 조성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키워드도 언급을 살짝씩 해주셔서요. 오늘 나오는 변동성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오전에는 흔들 그리고 10시 공간부터는 강해지는 로봇의 패턴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봐야 될지 CES까지 같이 갈까? 이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에브리봇도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상황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시선으로 로봇 쪽 봐야 돼요? 그나마 좀 일괄적으로 강한 종목이 HL 만도이긴 하거든요. 약간의 체질 변화, 성격 변화가 오늘부터 나타나는 것, 이 가능성도 있을지도 같이 점검 부탁드려요. 제가 꾸준히 지금 12월 달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로봇주를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주를 하는 기업들이 더 안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로봇주를 선택을 한다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추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HL 만도를 이제 가장 최선호주로 이제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ES 2026
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장의 본 모습이라면 세론 형태의 어떤 수급 현상이 오늘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인지를 좀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주들이 안 좋다라는 것을 떠나서 수급적인 이벤트 일정을 앞둔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현재의 시기이고, 지금 CS 일정을 좀 떼놓고 볼게요. 내일 휴장이죠. 네. 내일 모레까지도 또 이제 휴장이죠. 쉬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늦게 또 시작을 하죠. 어영부영 벌써 2, 3거래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CS 전 거래일은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하루당 남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좀 일정 부분 챙기고 나서 오히려 CES 때 아니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선보이는데도 왜 이게 또 빠져요?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그때 또 역설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박자를 조금 잘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일정 부분은 지금 매도를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의 타이밍을 잘 그렇죠. 결정해야 되는 게 로봇일 것 같습니다.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자, 오늘 3위 정책 키워드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 쪽에서의 흐름도 강화되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꼽은 이 이슈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택공급 추진본부 신설 오늘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원전발 이슈는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듯해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강합니다. 주택 공급, 정비 사업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강하다라고 보면 될지 연속성의 무게감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무게를 크게 두지는 않는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주택공급 추진본부가 신설이 되는데 원래는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이 되고 그동안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풀리고 더 확장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정비사업 관련돼서 수주액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 정비사업 수주액이 잘 나온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국에는 다른 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이제 본래 본업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정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서울이나 신도시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건설사만 앞으로도 정비 사업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정비 사업 쪽에 수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적인 부분이지 건설사들의 분위기 쇄신 자체를 완벽하게 해주는 완전한 트리거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형 건설사 관련돼서는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보기에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긴 시각과 함께 정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선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마침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이 저출생 관련된 오늘 하루의 변동성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장 원픽이 지난번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비 쪽에 할 때 제시해 주셨던 네.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출생 어떻게 볼까요? 라는 질문에도 원픽이 답이 될 것 같아서 원픽 질문으로 좀 가름하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9일에도 제시해 주셨는데 또 한 번입니다. 소개와 함께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더 핑크퐁 컴퍼니인데 사실 이게 아기상어로만 알려져 있지만 베베핀에 대한 열풍이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OTT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 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2차, 3차 IP를 가지고 캐릭터화 상품화를 하게 된다면 또 정말 폭발적인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의 상승세가 여기서 이제 음봉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설명보다는 네. 매매 타이밍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냥 현재가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어야 베팅을 할 만한 영역에 저는 들어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렇게 되면 21,000원으로 한번 잡아드리겠고 만약 21,000원 밑으로
10%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3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제 짧은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보다 5,000원 더 목표가 높여주셨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랭킹5 임팩트 있게 세 가지 이슈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